자, 분위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너무너무 오싹한 그런 제목이 그런데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원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분 사이에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중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난해 11월 7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찾아갑니다. 네. 이 두 사람은 20년가량 알고 지냈던 지인이에요. 근데 두 분 모두 탈북민이고 지난 2003년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에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70대 지인이 60대 남성을 찾아갔는데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함께 탈북 지원센터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괜찮죠. 괜찮네요. 네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중에 두 사람은 시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끝에 이 60대 남성은 20년 직인 70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무려 흉기 2개를 가지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난데없다. 진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고 그리고 탈북 지원금도 받게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술자리 하다가 폭행에 흉기 공격? 이거 대체 대관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굉장히 뭐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시비가 붙은 건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 어떠한 사연이 있었냐면 네. 이 70대 남성이 10년 전에 이 60대 남성한테 여성을 소개시켜 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의 권유로 이 60대 남성이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약간 느낌이 쎄합니다. 그런데 4,300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로 그걸로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4,300만 원 손해본 게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다툼의 원인이 그 10년 전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하. 원인은 그걸로 보여지니까 소개해준 여성이 어쨌든 뭐 권유로 해서 적금 깨서 투자를 했는데 그걸 손해를 봤으니까 아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하.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막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폭행 한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119 구급대 전화를 해서 지금 사람이 다쳤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나중에 퍼뜩 정신이 드러나 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가 때리고 나서도 아마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네. 그러나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어머나 입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6주요. 예, 6주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요. 결국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법정에서 70대 지인을 흉기로 찌르기는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하, 아니 근데 물론 애초에 잘 지냈던 20년 잘 지냈다는 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10년 전에 나한테 그 여성을 소개해줬냐? 왜 그런 여성을 소개해줬냐? 이게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다툼 끝에 흉기 공격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근데 흉기로 공격을 해놓고 손정희 변호사님 뭔가 고의가 없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도 1심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신고 내용을 한 것인데요. 네. 흉기를 사용했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9차례나 이제 세상에. 흉기로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미필적이나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를 모두 인정을 했고요. 네. 특히 양형에 있어서도 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실제 피해자랑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분이 10년 전에 어떤 여성을 이 가해자한테 소개시켜줬다 해도 그때도 좋은 뜻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외로워 보이니까 두 사람 좋은 만남을 이어가봐라. 그런 뜻으로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뭔가 말에 현혹돼서 투자를 한 건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 판단에 오롯이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문유진 변호사님 이제 와서 범행을 저질러놓고 핑계로만 일삼고 있어요. 이 사람 죄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 실무적으로도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사기 고소가 많고요, 원한 관계가 많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투자의 원칙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는 한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잃는 것 동안, 손실 동안 본인이 감당을 해야 그러겠죠. 되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가 소개해준 여성이 혹시 중간에 리베이트를 받은 건 아닌지 아마 이 부분에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어머나. 여러분들 우리 1심, 2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네. 우리 대법원은 3심까지 있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무겁다라고 하면 이 피고인은 항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검사가 항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구형했던 1심 그 공판검사가 구형했던 것의 2분의 1보다 적은 형이 선고될 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마 12년 정도를 구형을 했을 것 같고 이게 네. 반인 6년 정도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하.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요. 그 선의 이론, 제가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판사로 활동을 했을 때는 네. 판사로 판결을 했을 때 이 선의 이론과 이 점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1심 판사가 이 점의 이론, 어떤 특정한 형이 아닌 이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에서 판결을 선고했더라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이 항소심 판사의 네. 태도이고요. 이런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양형 조건에 변함이 없고 피해자가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년형을 받았지만 관심 가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이 6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반성을 하고 나서 개과천선 딴 사람이 돼서 사회에 나올지 여부예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변모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